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프로티나라는 바이오 기술 기업입니다. 최근 코스닥에 상장했고 특히 JP모건의 투자 소식으로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분석 보고서부터 기업 자료, 재무 데이터, 최신 뉴스까지 싹 모아봤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자료들을 토대로 프로티나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또 그들이 가진 핵심 기술은 뭐고, 최근 재무 상태나 주가 움직임,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어떤지, 또 조심할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좀 복잡할 수 있는 바이오 기술이나 투자 용어들 저희가 최대한 쉽게 핵심만 쏙쏙 뽑아서 재밌게 풀어드릴게요. 프로티나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 오늘 속 시원하게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프로티나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프로티나? 대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시장에 이목을 끄는 걸까요? 자료를 보니까 단백질 상호작용, 이른바 PPI 분석이란 말이 계속 나오던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프로티나의 핵심 기술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프로티나가 세계 최초로,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단일 분자 수준에서요, 단백질들이 서로 어떻게 붙고 떨어지는지 그 상호작용을 정량적으로 숫자로 딱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SPID라고 부릅니다. 이걸 상용화했다는 게 중요하죠. 세계 최초요? 단일 분자 수준 분석이라. 와, 기존에도 단백질 연구는 많았잖아요. 근데 이 SPID 기술이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다른 건가요? 혁신적인가요? 네, 기존 기술들은 뭐랄까, 단백질들이 상호작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 유무 정도를 보는 게 대부분이었고요. 또 분석하려면 샘플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 비용, 전문 인력도 꽤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SPID 기술은 훨씬 적은 비용과 인력으로도 가능하고요. 시간도 단축되고 정확도는 높이고 그러면서도 대량의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효율성, 정확성 면에서 이건 뭐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붙는다, 안 붙는다가 아니라 얼마나 세게 어떤 식으로 붙는지까지 다 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차이가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이 신약 개발 과정 거의 전반에 다 쓰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PPI 패스파인더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건 막 수많은 물질 중에서 얘가 신약 후보가 되겠다 싶은 걸 찾아내거나 아니면 특정 질병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 바이오마커라고 하죠. 그걸 발굴하는 데 쓰이고요. 또 PPI 랜스케이프라는 건 특히 항체 신약 개발할 때요. 약효는 최대한 끌어올리고 부작용인 줄이는 그런 최적화 과정에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결국은 질병의 근본 원인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고 더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인 셈이죠. 와, 정말 흥미로운 기술이네요. 듣고 보니 질병 정복에 진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뭐랄까 열쇠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료를 보니까 아직은 수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자 상태인 거죠? 맞습니다. 그 부분이 현실적인 지점이죠. 기술의 잠재력은 정말 크다고 평가받지만 현재는 기술 개발하고 검증하고 또 상용화하는 초기 단계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2023년 실적도 그렇고 2024년 예상 실적도 아직은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계속 적자군요. 네. 하지만 좀 긍정적인 신호도 있어요. 2025년 상반기 매출을 보니까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5% 이상 크게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손실폭도 줄어들고 있고요. 이런 개선 추세는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2027년을 흑자 전환 목표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165% 매출 증가는 그래도 인상적인데요. 손실폭도 줄고 있고요. 그럼 지금 당장 돈은 어디서 벌고 있는 건가요? 주력 사업 모델이 뭐죠? 현재 주요 수입원은 아까 말씀드린 그 SPID 기술 기반의 분석 서비스, 그러니까 PPI 패스파인더를 제공하는 거랑 항체 신약 개발을 도와주는 솔루션 PPI 랜스케이프를 제공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미 여러 글로벌 제약사들 있잖아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큰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공동 연구를 하거나 서비스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술력을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 중이다. 그건 확실히 기술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부분이겠네요. 그럼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미래 성장 동력은 뭘로 보고 있죠?
미래 성장 전략은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분석 서비스를 하면서 쌓인 데이터가 있잖아요. 50만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방대한 PPI 빅데이터에 인공지능, AI 기술을 접목시키는 겁니다. AI요? 네. 그래서 신약 개발 자체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죠. 데이터가 많을수록 AI 예측 정확도는 더 높아지니까요. 둘째는 동반 진단, CDX라고 부르는 제품 개발입니다. 동반 진단이라면 잠깐만요. 그거 혹시 약 쓰기 전에 이 환자한테 약이 잘 들을지 미리 알아보는 그런 검사 같은 건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항암제가 있을 때 이 약이 A라는 환자한테는 효과가 좋지만 B라는 환자한테는 별로일 수 있잖아요. 그걸 미리 유전자 검사 같은 걸로 선별하는 거죠. 환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치료나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제약사 입장에서는 신약 개발 성공률을 높일 수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맞춤 의료 시대의 핵심 기술 중 하나죠. 그리고 세 번째 성장 전략.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본격적인 미국 시장 진출입니다. 아, 미국 진출이요? 네. 이번에 코스닥 상장하면서 자금을 확보했잖아요. 그 돈으로 미국에서 임상검사를 하려면 꼭 필요한 인증이 있어요. CLIA라고 하는데 Clinical Laboratory Improvement Amendment. 이 CLIA 인증을 받은 연구소를 아예 인수하거나 직접 설립하는 걸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CLIA 인증 연구소 인수나 설립, 그게 미국 시장 공략의 발판이 되겠군요. 그렇죠. 미국에서 임상 관련 진단 서비스를 하려면 그 인증이 거의 필수적이거든요. 북미 시장을 제대로 뚫어보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데이터 플랫폼, 동반 진단, 그리고 미국 시장 공략이라 정말 야심찬 계획인데요. 근데 이런 계획들을 실행하려면 결국 돈이 중요하잖아요. 자금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 프로티나의 현재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 특히 바이오 기업들은 재무 안정성이 중요하게 여겨지니까요. 네, 당연히 그 부분을 짚어봐야죠. 재무 상태를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유동자산, 그러니까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한 125억 원 정도 되고요. 부채 총계는 28억 원 수준입니다. 자산 125억에 부채 28억? 네, 이걸로 부채 비율을 계산해보면 22.28% 정도 나와요. 보통 제조업 같은 경우 부채 비율 200% 이하면 양호하다, 100% 이하면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22%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재무 건전성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면 정말 낮네요.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2023년 말에는 자본 잠식 상태였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요.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아, 네.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맞아요. 2023년 말까지만 해도 계속된 연구개발 투자와 아직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누적된 손실 때문에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인 상태, 즉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군요. 네. 그랬는데 2024년 1분기에 대규모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진행했고 또 상장 과정 등을 통해서 자본을 크게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자본 잠식 상태에서 벗어났고요. 상장까지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재무 구조가 확 개선된 겁니다. 현재의 낮은 부채 비율은 이런 과정을 거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전히 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인데 이건 마이너스 이익이니까 계산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익이 없으니까요. 네, 마찬가지로 자기자본 이익률, ROE도 당연히 마이너스 상태고요. 반면에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라고 하죠.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온 값인데 이게 2025년 9월 5일 기준으로 보니까 15.3배에 달합니다. PBR이 15배요? 와, 보통 제조업 평균 PBR이 1배 내외라고 생각하면 15배면 엄청나게 높은 수준 아닌가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PBR 15배는 현재 회사가 가진 장부상의 순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15배 이상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뜻이죠. 이건 시장이 프로티나의 지금 당장의 자산 가치보다는 아까 저희가 길게 얘기했던 그 SPD 기술의 독창성,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력, 또 앞으로 미국 시장 진출 같은 그런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높은 기대감을 이미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아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군요. 네, 전형적인 성장주, 특히 기술 기반의 바이오 기업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높은 기대감이 앞으로 현실로 이어질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문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랑 성장 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재무지표, 특히 PBR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군요. 자, 그럼 이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넘어가 보죠. 2025년 7월 말에 코스닥에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꾸준히 오르긴 했는데 최근에 정말 폭발적으로 급등했단 말이죠.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죠. 네, 바로 그거죠. 글로벌 투자은행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 JP모건 아닙니까? 이 JP모건이 9월 초에 프로티나 지분 5.16%를 금액으로 치면 약 96억 원어치를 장내에서 직접 사들였다. 이런 공시가 딱 뜨면서 시장이 완전히 들썩이기 시작했죠. 네,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주가가 연일 급등세를 보였고 9월 5일에는 장중에 26,100원까지 치솟으면서 상장 이후 최고가, 그러니까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이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거죠. 도대체 왜 JP모건 같은 세계적인 투자은행이 이제 막 상장했고 아직 돈도 못 버는 적자 상태인 한국의 바이오 벤처 기업에 그것도 꽤 큰 규모의 지분 투자를 했을까? 시장 참여자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프로티나가 가진 그 독보적인 SPID 기술력, 그리고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JP모건이 아주 강력한 신뢰 투표를 한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일종의 보준수표처럼 여겨진 겁니다. 그러네요. JP모건이 그냥 상장 전에 투자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장내 매수를 했다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시장에서 직접 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장내 매수라는 건 시장에서 다른 일반 투자자들하고 똑같이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미거든요. 그 말은 현재 주가 수준에서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다고 JP모건이 판단했다는 시그널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JP모건의 평균 매수 단가가 대략 한 15,957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최근 급등한 주가, 예를 들어 9월 5일 최고가 26,100원 기준으로 보면 이걸 훨씬 웃도는 수준이죠. 꽤 높은 가격에 들어왔네요. 그렇죠. 물론 JP모건의 투자 목적이 단기 차익을 노린 건지 아니면 정말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들어온 건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JP모건 이슈 하나만으로 주가가 그렇게 폭등했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당시 시장 분위기도 분명히 한몫했습니다.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이 테마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었고 관련주들이 주목받는 분위기였고요. 또 2025년 하반기에 새로 상장한 주식들, 이른바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도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아, 그런 다른 요인들도 있었군요. 네, 이런 여러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죠. 상장 이후에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긴 했는데 JP모건 투자 공시가 딱 나오면서 이게 기폭제가 돼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드러나면서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겁니다. 그렇군요. JP모건의 투자가 결정적인 불씨 역할을 했지만 AI 신약 개발 테마라든지 신규 상장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 같은 그런 배경 요인들도 무시할 수 없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한번 종합해 볼 때요. 프로티나라는 기업을 바라보는 당신에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기회가 있다면 또 어떤 위험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프로티나는 분명히 여러 가지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평가받는 PPI 정량 분석 플랫폼 기술, SPID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죠.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인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력 사례들, 이건 기술력을 입증하는 레퍼런스가 되고요. 또 JP모건이라는 거대 투자은행이 지분을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기술력과 성장성에 대한 일종의 검증 효과를 주는 측면도 무시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 흑자 전환이라든지 미국 시장 진출 같은 명확한 성장 로드맵을 다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분명 긍정적인 요인들이죠. 네, 확실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네요. 하지만 항상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료들을 보니까 몇 가지 좀 우려되는 점들도 언급이 되던데요. 정확합니다. 밝은 면이 있으면 당연히 어두운 면,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할 리스크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 적자 상태인 바이오 기술주라는 점입니다. 아까 PBR 이야기했었죠. 미래 가치가 현재 주가의 이미 상당 부분, 어쩌면 과도하게 선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즉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는 거죠.
만약에 회사가 시장의 기대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거나 기술 상용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생긴다면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 네. 둘째는 최근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급등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JP모건 투자 소식 이후로 거의 수직 상승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렇게 단기 급등한 경우에는 언제든 단기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나올 수 있고 또 과열에 대한 경계 심리 때문에 가격 조정이 나타날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서 주가 급등을 이유로 2025년 9월 5일 기준으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까지 한 상태예요. 아, 투자 경고 종목 지정 가능성까지요? 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 신용거래가 제한되는 등 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이건 단기 과열에 대한 시장의 공식적인 경고 신호이기 때문에 투자 결정을 내리실 때 각별히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또 고려할 점이 있을까요? 한 가지 더 굳이 꼽자면 지배구조 관련 리스크를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IPO 이후에 최대 주주인 윤태영 대표의 예상 지분율이 한 18%대 정도로 나오는데 다른 상장사들 평균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준입니다. 물론 기술 중심의 바이오 기업이라는 특성을 감안해야겠지만 향후 경영권 안정성 측면에서는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거론될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드리는 이 모든 정보는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나 추천이 절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공토하시고 반드시 본인 스스로의 신중한 판단하에 내리셔야 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프로티나라는 정말 흥미로운 바이오 기업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세계 최초의 단백질 상호작용 정량 분석 기술인 SPID, 이걸 무기로 신약 개발의 새로운 지평을 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JP모건의 투자로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고 있고 미국 시장 진출이라는 야심찬 성장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재 적자 상태, 그리고 미래 기대감이 상당히 반영된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또 최근 주가 급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와 투자 경고 지정 가능성, 마지막으로 잠재적인 지배구조 리스크까지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들도 안고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이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프로티나의 SPID 기술처럼 단백질들 사이의 그 복잡하고 묘한 상호작용을 지금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그리고 훨씬 더 방대하게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단순히 더 좋은 신약을 만들고 질병을 예측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아직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어떤 생명현상의 근본적인 비밀을 풀거나 혹은 전혀 새로운 산업 분야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 어떤 윤리적인 혹은 사회적인 질문들에 답해야 할까요? 이 기술이 가져올 변화의 파장, 그 가능성과 영향력에 대해서 한 번쯤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눈 정보들이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또 세상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